그러면 도서관으로 사람 보고 오라고 할 일이 아니라 도서관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곳곳에 갖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굳이 큰 대형 도서관이 안 와도 그 책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울고 있는 당신을 좋아해. 내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북새통 마중물 작은 도서관은 지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이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먼저 도서관에 소중한 책을 기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분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원장님과 박수연 박사님, 이상화 선생님, 김명진 선생님, 이재덕 선생님께서 책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성명서에 음악이 없나요? 두 분의 설명으로 지역사회의 지식과 문화 나눔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북새통 마중물 작은 도서관 19호점 관장 우태양. 귀하를 한국창직역량개발원과 나눔운동체험본부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북새통 마중물 작은 도서관 19호점의 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한국창직역량개발원장. 네, 제 시간을 말씀하시면요. 사실 최병철 소장님은 한 10년 넘게 된 인연으로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시설 올해도 북새통 하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면 되죠 이렇게 가벼이 얘기하시고는 형식적인 그 북새통이 아닌 북적북적대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주 오셔서 좀 더 북적북적되게 만들어줬으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텔러라고 하면 기본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 책을 들려주는 사람을 북텔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박수연 북텔러님, 이은경 북텔러님, 김명진 북텔러님, 이상화 북텔러님. 제 이름에 밝은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명자를 넣어서 명스피치 아카데미라고 영대 내거리 오가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거기 5년 전에 저도 북새통 작은 도서관 14호 개관과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오정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북텔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소소하게라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때 제가 가진 재능이 아까워서 못 죽는 그런 일이 없으려고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을 이제 어딘가에 내려놓고 가려고 죽으려고 그래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한테 책을 읽어준다 하니까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보다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지금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는 장민영입니다. 저희 법인의 이제 직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이 북새통의 작은 도서관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직원들이 와서 그냥 가만히 그냥 교육만 받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쉴 때도 책을 좀 읽고 그리고 또 마침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이 책을 어디에 내놓아야 될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19호점, 그다음 이어서 20호점이 저희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 그때 또 이렇게 또 반가운 분들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나중에 운영이 될 때도 지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북새통이라고 책으로 세상을 통찰한다, 소통한다고 하지 않고 통찰한다라고 저는 명칭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지금 한 19년째 된 것 같아요. 매주 책 한 권을 읽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주는 일을 쭉 해왔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인데 우리 사회에 이제 약간 불평등,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기에서 소외된 조금은 경쟁에서 이탈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이 불평등이 이렇게 갈수록 심화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정보나 지식의 질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 또는 정보의 기회, 지식을 얼마나 많이 접하느냐의 문제. 이 문제의 양과 질의 차이에 의해서 빈부가 결정난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법무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소장 도서관 30만 권 돼요. 한 달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빌려가나요? 30만 권 정도 빌려가요. 한 권을 10번 빌려가기도 하니까. 그럼 몇 명이 빌려가나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10,000명이 빌려가요. 대략. 무슨 말이죠? 한 사람당 30권을 빌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고로 우리 대구는 평균 독서량이 얼마일까요? 1인당 8.3권이에요. 그러면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2024년도에 책을 10권 이상 읽었다. 그럼 대구에도 1년 12달이 가도록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5%예요. 그런데 평균은 얼마라고요? 8.3이라고. 무슨 뜻이죠? 누군가가 100권을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한 권도 안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8.3이에요. 이 무슨 이야기냐? 범어도서관이면 그래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잘 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그럼 책을 굳이 안 읽어도 뭐 살 만큼 사는 거죠. 그런데 그네들은 책을 30권씩 읽고 책을 정작 읽어야 할 사람들은 책을 못 읽어요. 왜요?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출근하고 뭐 이런 일 다니다 보면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고 그냥 훌떡 지나가는 거죠.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빈부 차이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저보고 밤에 북새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기 퇴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할게. 이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사를 가는 사람은 퇴근해가지고 오면 도서관에 가기가 어려워요. 피곤하기도 피곤한데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도서관으로 사람 보고 오라고 할 일이 아니라 또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곳곳에 갖다가 비치를 해놓으면 굳이 큰 대형 도서관에 안 와도 그 책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조금 해서 그럼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주자라고 시작을 한 것이 2018년도예요. 그래서 한참 진행이 되다가 이제 우리 아마 15호점인가 14호점 그때까지인가 하고 코로나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때 있다가 요즘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9호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지식이나 책을 얼마나 접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책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나 만들었죠. 뭐라고 만들었냐면 따라해보세요. 책의 본질은 읽히는 것이다. 당신 집에 책꽂이에 책을 꽂아두는 행위는 책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것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장소를 이전시켜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지금 기증해 주신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감옥살이 하고 있던 책을 지금 광명을 찾아준 거죠. 그래서 이 멋진 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책 제목이라도 본 놈이 책 제목도 안 본 놈보다는 100배 낫다. 저는 책을 굳이 읽으라 소리 안 해요. 책 제목이라도 봐라. 책 제목을 읽는 순간 책 15,000원 주고 산 값은 했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분이 가족이 와가지고 책 제목이라도 본다면 저게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라고 뭔가 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또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세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공간에서 우리 우태양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사소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참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책 4,000권 읽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혹시 네가 가난하거든 책 4,000권 읽지 않았음을 다해라.
버리지 않았음을 탓해라. 이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라고 하는 것이 이 정보력에 또 지식력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저는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마음을 쓰시는 일에 소진이 다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제가 지난주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진돼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잠시 들러서 책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충전해가는 그런 장소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담하건대 1년에 책 10권만 읽고 들으면 대구의 5%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 돈이든 뭐든 저는 거기 들어간다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우리 우관장님은 가끔씩 들어오세요. 매주 토요일날 아침 6시 40분에 제가 북새통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 거기에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카메라 켜라고 안 해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카메라를 끄신 상태에서 들으시더라도 책 이야기를 한 줄만 듣는 행위를 반복적으로라도 좀 하셔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른들을 대할 때 콘텐츠가 딸릴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은 이야기 어제 한 이야기 오늘 또 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한 줄이라도 기억을 하면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채워가는 그런 인연이 오늘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최 소장님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나눔운동체험본부에서 외대학생 장학금 수여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또 따님께서 의대입니다. 따님께서 받은 이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해주셨길래 참 인연이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또 이번에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글쎄 마중물 도서관이니까 우선 이렇게 마중물을 그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전체 다 사면이 책으로 다 이렇게 채워지고 또 어르신들 또 우리 직원들 많이 이용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북새통 마중물 작은 도서관의 책을 기증하여 책의 본질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4년 12월 20일 한국창기능연 개발자. 감사장 이상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